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경제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외 뉴스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영어 내용을 한글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먼저 타임 오브 이스라엘의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제목부터 다 한글로 말씀드리죠.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7월 18일 올해에만 최대 6만 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스라엘 비즈니스 데이터 회사인 코페이스 BDI의 아미르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아미르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후 9개월 동안 4만 6천 개의 이스라엘 기업 및 회사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매년 평균 4만 개 정도였던 회사 폐업 숫자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건설, 농업, 관광, 호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있는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고요. 특히 전쟁이 시작된 후 8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보안 문제로 이스라엘 입국이 불가해지면서 이스라엘 건설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내 많은 건설 현장이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설 부분 역시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아파트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아미르는 이스라엘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돌아오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급여 상승과 고용 비용 상승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이어서 로이터는 9월 27일 무디스 이스라엘 신용등급 낮추고 정크로 강등 경고라는 제목에서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A2에서 BAA1으로 무려 2단계나 한꺼번에 낮췄던 무디스가 정크 등급으로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추가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를 소개했는데요. 무디스에서는 이스라엘 신용등급 하락의 가장 큰 동인 키드라이버 원인은 지정학적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심화되면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용도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 침체와 관련해서 컨버세이션은 9월 15일 기사 11개월에 걸친 전쟁이 이스라엘 경제를 강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OECD 데이터를 인용했는데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이후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GDP가 마이너스 4.1% 폭락했고 이후 2024년까지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GDP가 2024년 1, 4분기와 2, 3분기에 각각 마이너스 1.1%와 마이너스 1.4%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컨버세이션은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올해 7월 내놓은 경제 예측에서 2025년 내년까지 이스라엘이 지불해야 될 전쟁 비용이 6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라고 인용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14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재정 상황으로는 2024년 7월에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670억 달러라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쟁에 항상 관심이 많은 CNN 역시 전쟁 비용과 관련해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 2024년 5월에 전쟁 비용이 내년 2025년 말까지 2,500억 세켈, 달러로 환산하면 660억 달러가 되죠. 2,500억 세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군사 비용과 이스라엘 북부 및 남부에서 집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던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필요한 주택 비용 같은 민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이스라엘 GDP의 12%에 해당한다가 그렇게 말했고요. 이스라엘이 2024년 올해 9월 30일 헤즈볼라를 목표로 레바논에서 지상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란과 이란의 프락시들과의 전투로 인해 국방비가 늘어나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 피난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면서 전쟁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와 헤즈볼라만 문제냐 하면 당연히 아니어서 가성비 킹, 우자가 항상 가성비 킹이라고 뉴스모에서 말씀드리죠. 후티도 이스라엘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자가 뉴스홈에서 소개한 바 있는 알자지라의 10월 8일 기사를 보시면 기사 제목은 후티의 공격 후 1년 동안 이집트와 이스라엘 경제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출신 정치인이며 이스라엘 전 크네세트, 한국으로 치면 국회죠. 이스라엘 전 크네세트 의원이었던 사미 아부 셀하데의 말을 빌려 후티 공격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며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천연 자원이 없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아부 셀하데가 말했습니다. 추가로 아부 셀하데는 이스라엘의 홍해 쪽 항구인 에일라이트 항 운영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지중해 쪽 항구인 하이파와 아슈도드 항으로 상품을 해상 운송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도 증가했다고 했으며 관련해서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관련해서 우자가 방금 말씀드린 알자지라 기사에 추가를 더 해보면 후티가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끊으면서 홍해 위기를 만들었는데요.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 끊김으로 인해 선박 연료 비용은 추가되고 운송 시간은 딜레이되고 해상 보험비까지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이용할 경우 대만에서 영국까지 25.4일이 걸리던 운송시간이 홍해 위기로 인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까닭에 34일로 무려 9일 정도 더 증가했고요. 이스라엘의 경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지중해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시간이 40일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노동자부터 후티 반군 문제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7월 14일 인력난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가 IDF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지지했다라는 기사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가 IDF, 그러니까 징병되는 인원들 말하는 거죠.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신속 통과된 의무 복무 3년, 즉 36개월로 연장한다는 법안에 따를 경우 향후 5년간 이스라엘군에 징병되는 남자들은 36개월 동안 복무를 하게 되며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향후 8년 동안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안에 따라 남성 군인과 동일한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 군인, 즉 여군 역시 동일한 복무 기간이 적용되게 되며 해당 명령, 즉 의무 복무 연장 기간이 끝나면 복무 기간은 원래대로인 32개월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여간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러시아와 비교 불가 수준으로 인구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 기간까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스라엘 내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타임 오브 이스라엘 기사 7월 18일 기사로 돌아갔어요. 올해에만 최대 6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페이스 BDI의 아미르는 가자지구 대량 학살에 터키가 이스라엘 보이콧에 나서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이스라엘 수입업체들이 다른 국가에서 대체 공급업체들을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고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 역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인상해 전쟁 비용을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터키의 경우 항상 그렇듯이 앞으로는 보이콧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석유를 포함해 각종 물건들을 이스라엘에 다 주고 있죠. 마무리해보면 전쟁이 시작된 후 국경 지역에 살던 12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피난 갔으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이후 웨스트뱅크에서 들어오던 팔레스타인 노동자 14만 명의 입국이 불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했지만 핵심 일자리 중 대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비워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A2에서 BAA1으로 강등시킨 무디스에 이어서 피치 역시 군비 지출 증가로 인해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가 2024년 GDP 대비 7.8%로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올해 2024년 8월에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시켰습니다. 2024년 올해 최대 6만 개의 이스라엘 회사들이 인력 부족, 공급망 중단, 사업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문을 닫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에서는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고 있고 농업 생산량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2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전쟁 시작 후 관광객 숫자가 급감하면서 이스라엘 관광업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호텔 10곳 중 한 곳이 폐업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에 비해 IDF 이스라엘군의 경우 비싼 인력과 장비들을 운용해야 되는데요.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상군과 공군의 폼을 계속 유지하고 첨단 무기 공급과 지속적인 병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 엄청나게 큰 재정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상 우자가 준비한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러시아와 달리 이스라엘 경제는 미국의 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고급 인력 유출 문제는 향후 이스라엘의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네탄야후 덕분에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측면에서 깜깜해졌다고 우짜는 봅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